안녕하십니까. 안강병원의 한상문입니다. 오늘은 이제 고도비만 수술의 위소매절 수술이 어떻게 발전했고 우리나라 고도비만 수술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19년 1월이죠. 건강보험이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2018년 11월에 예정됐던 게 조금 밀려가지고 2019년 1월에 시작이 되었는데, 이 건강보험이 시작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환자의 부담이 적어지게 됩니다. 많이 적어지게 됨으로써 그동안 수요는 있었고 내가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수술을 하게 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2019년 1월에 처음에 1월 2일이죠. 1월 2일 날 수술을 하셨던 분이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1년을 기다리셨던 분입니다. 거의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도비만이 건강보험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수술을 하시던 선생님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죠. 저도 이제 상당히 수술을 많이 했고요. 이때 이제 그럼으로써 우리나라의 이제 각 병원, 대학병원이라 할 수 있죠. 중소병원도 있고요. 여러 이제 병원급의 선생님들이 그러면 나도 이거를 한번 해보자 라는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고, 많은 이제 홍보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사실 가장 이 수술에 대해서 다른 이 고도비만 수술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건강보험이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그 상부위장관, 즉 위암 수술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의 수술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위암의 수술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수술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내시경을 하도록 되어 있죠. 이런 건강검진과에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하면서, 건강검진의 발전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점막절제술, 즉 내시경으로 조기 위암에 대해서 많이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외과적인 수술을 가지게 되는 위를 잘라내고, 즉 가스트렉토미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수술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4대 메이저 병원이라고 하죠. 그 병원만 어느 정도 유지해서 다 줄어들거든요. 이럼으로써 건강보험이, 고도비만 수술이 건강보험으로 넘어오면서 같이 이 선생님들이 그럼 나도 이거를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하여튼 함으로써 늘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현재 트렌드에서 하면 위소매절제술이 가장 이제 많은 트렌드인데, 전 세계적인 트렌드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전에 한 7, 8년, 10년 전만 해도 위밴드 수술이 1등이었는데 신해철 사건으로 인해서 위밴드 수술이 줄어들게 되고, 건강보험이 시행이 되면서부터 사실 위밴드가 제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서 위소매절제술로 넘어가는 경향도 있었고요. 또한 위소매절제술, 그리고 위우회술, 사실 위우회술보다 위소매절제술이 수술 시간상으로는 조금 더 덜 걸리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위소매절제술이 그렇게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는 수술도 아니고요. 정확한 테크닉과 어떻게 해야 되는 수술 방법,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것을 다 알아야 되지만, 단순히 외과적 수술을 하는 면에서 보면 우리가 말하는 위우회술, 루아이 타입의 위우회술보다는 사실 위소매절 수술이 조금 더 간단한 수술임은 맞습니다. 너무 간단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조금 더 수술 시간이 덜 걸리는 수술은 맞습니다. 현재 위소매절제술처럼 위에 긴 튜브를 만들고 소장을 연결시키는, 우리가 이제 미니 위우회술이라고 얘기하는 수술이
아시아권이라든지 유럽계에서 조금 더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또 이 수술은 루아이 타입의 위우회술보다는 조금 더 쉬운 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 시간의 문제, 난이도의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위소매절제술이 조금 더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 결과에서도 보듯이 위소매절제술과 위우회술을 했을 경우 한국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우회 수술을 하는 환자의 포인트는 당뇨병에 좀 더 포인트를 주거든요. 이런 것처럼 또 하나가 뭐냐면 위우회 수술이 환자들이 인식했을 때 가장 큰 걱정거리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위내시경입니다. 위소매절제술을 했을 경우엔 위내시경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물론 위소매절제를 100% 완전한 수술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위우회 수술을 했을 경우에 위내시경에서 잔존 위, 그러니까 즉 뱃속에 남아있는 위를 정확하게 우리가 검진을 할 수 없다는가에 대한 사실 두려움이 있는 것은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으로써 조금 더 세계적인 추세와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위소매절제술이 많이 시행되는 것은 맞는 겁니다. 이렇게 2019년 건강보험이 진행되면서 고도비만 수술이 이제 쭉 늘어나게 되죠.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2020년이 되면 다시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대기 수요가 수술을 함으로써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20년에는 다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한동안에 이런 추세들은 어느 정도 증가된 추세는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이 건강보험 수술로 들어온 고도비만 수술이 언제쯤 다시 올라갈 것이냐? 아마 한 5년 정도는 지나야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건강보험 2019년에 수술하셨던 분들이 3년 데이터, 5년 데이터,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시점, 최소한도 5년 데이터는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시점에서 보면 아마 수술 건수에 조금 더 증가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때쯤 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재수술이죠. 위소매절제술이든 위우회 수술이든 모두 다 10년 이안에 10년 정도의 장기 결과를 봤을 경우에 분명히 weight gain, 즉 체중이 다시 증가하는 비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비율도 꽤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우리가 이제 25년, 24년, 25년 정도가 되면 아마 이런 재수술을 하는 트렌드는 건수는 조금씩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제 판단에 의하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가 되면 다시 아마 이런 수술들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도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밴드 수술을 재수술을 하거나 위소매절제술을 재수술을 하거나 과거에 했었던 위우회술을 했던 그 재수술을 하는 환자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이런 거를 봤을 경우에서도 나중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환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고 환자들이 선택을 하면서 꾸준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가장 아이디어라고 좋은 것으로 아이디어라고 굉장히 뭐랄까요, 환자와 의사들이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